이번 시간에는 지역권. 근데 지역권은 현실에서 접하기 힘듭니다. 다른 경우에 달리.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용익물권,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고 그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을 살펴봤고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전세권도 이제 지역권을 끝나고서 배우겠지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상권은 토지지만 전세권은 부동산이에요. 전세권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지역권은 좀 개념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좀 남달라요. 자, 그러면 먼저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지역권자는 예컨대 일정한 목적, 예컨대 통행이라고 해보십시오. 앞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일정한 목적은 통행을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행. 지역권자는 통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은 자기 토지의 편익. 자기 토지의 편익할 때 이것은 요역지 자체의 사용가치 증가다. 증가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근데 토지 사는 것 같은데 특징이 달라요. 자기 토지의 편익, 자기 토지의 사용 가치에 증대시키는 거예요. 남의 토지를 통해서. 어떤 경우냐? 자, 통행이라고 얘기를 했죠. 통행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이제 지역권 하면 통행 지역권을 생각하시고 통행했을 때 우리가 배울 게 또 하나 뭐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상린 관계에서. 그래서 이 통행 지역권과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래서 실무에서는 동시에 주장해요. 어떤 실무적 쟁점이 됐을 때 통행이 목적일 때는 통행 지역권과 아니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합니다. 통행 지역권은 약정이 있거나 아니면 취득 시효 완성. 그래서 지역권은 이제 통행 지역권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이런 개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교사인데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이고 을이에요. 근데 을은 이 도로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오히려 갑의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을이 갑의 토지를 통해서 도로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두 가지예요. 크게. 하나는 상린관계에서 같은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하지만 주의토지 통행권과 별개로 주의토지 통행권은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예요. 다만 주의토지 통행권이 성립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보상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배우는 것은 지역권이에요. 근데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설정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아니면 취득시효 완성에 따라서. 결국은 이 도로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 지금 배우는 것은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즉, 근데 이 지역권은 결국은 을이 맹지 때와 아니면 을의 이 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됐다면 을의 사용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지일 때와 맹지가 아닌 경우에 그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이 갑토지에 을의 출입을 위한 통로가 설치된다면 을의 사용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토지에, 을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다. 근데 이 편익은 가치는 이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요역지 자체의 사용가치를, 이 땅의 가치, 사용가치를 증가시킨다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가치가 증가된 토지를 뭐라 한다? 요역지고요. 사용가치를 위해서 제공된 토지가 승역지가 됩니다. 요 개념. 사용가치가 증가된 토지, 이익을 얻는 토지가 요역지고, 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 제공된 토지가 승역지라는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은 어떻게 되냐? 승역지에 이루어집니다. 지역권 설정. 나중에 부동산 등기 관련 책자를 보시면 지역권 편에 어떻게 썼는지. 근데 수험장에서 민법과 관련해서는 지역권은 승역지에 설정이 된다.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역권의 개념은 일단 통행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역지와 승역지를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지역권, 통행 지역권 관련해서 통로나 통해서 요 부분에 통행이나 도로, 통행 등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땅을 지나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 시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을의 편을 위해서 도로를 깔거나 아니면 통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통행지역권이다. 근데 통행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약정에서 둘 갑을 사이 약정에 의해서 체결될 수가 있지만 다음에 보겠지만 취득시효 완성형도 있습니다.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일 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가능하다. 기억나십니까? 그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이 뭐냐면 요역지는 한 필지의 토지예요. 자, 사용가치가 증가되는데 일부만의 사용가치가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이 통로로 의한 이득은 이 전체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를 전체에 그렸던 겁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근데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를 산다. 왜냐면 통로는 여기 하나만 만들어줘야잖아요. 전체에다가 도로를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설을 여기다 만들었다. 일부에 대해서 무방하다. 승역지는. 그러면 요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림을. 요거 때문에. 정말 잘 나옵니다.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사용가치가 증가된 토지가 요역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가치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여기만을 위해서 사용가치가 증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용가치 혜택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한 필지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읽으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해결의 포인트는 지역권은 어디다 설정한다고 했죠? 승역지예요. 그럼 설정한다는 얘기는 승역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니까. 그러면 승역지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은 뭘 염두에 두는다? 승역지다. 그러면 승역지, 한 필지 토지 일부에는 승역지 이유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없다고 됐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를 전제로 한다. 승역지를 놓고 보면 한 필지 일부에도 무방하다고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를 위한, 이거 일부를 위한다면 사용가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를 생각해야겠죠. 일부를 위한 거니까 그 사용가치가 증대된다는 개념입니다. 뭔가 이익을 받는다는. 그러면 이익을 받는 것은 요역지죠. 요역지는 전체에 한다. 한 필지 토지 전체에 한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잘 구분하십시오. 지역권이 설정된 후 요역지에, 즉 무슨 얘기면 지역권이 설정됐어요. 그리고 이 요역지에 뭐가 생겼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 등 토지 사용권자 생겼다는 거다. 그 경우에도 자신의 용익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특징이 뭐죠?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예요. 그 용익권의 범위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이 토지 가치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사용 가치, 확대된 사용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지역권은 요역지 자체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고, 요역지 자체에서 토지 사용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이 증가된 사용 가치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용익권 자체가 토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가된 사용 가치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포인트 사용 가치 증가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유자의 1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 설정. 그럼 지역권 설정이 뭐냐? 이게 공유하게 되면 보존이냐, 관리냐, 처분이냐. 처분에는 사실적 처분과 법적 처분이 있다. 법적 처분은 뭐죠? 양도나 담보물권 설정이에요. 근데 지역권 설정 또한 물권이잖아요. 물권 설정. 물권 설정은 처분행위예요. 처분.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기억나십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으면 처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설정해 주는 것은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럼 처분이면 어떻게 된다? 다른 공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공유자 동의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제가 통행을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통행 시설을 만들거나, 그럼 도로도 통행 시설이죠.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을 하고 등기를 하면 성립하는데 그 지역권 설정의 내용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근데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아니에요. 토지의 도로 개설. 그래서 사용하게 하는 거다. 도로 개설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제가 지역권은 통행 지역권이다. 그리고 도로나 시설들을 도로 시설들을 통행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든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도로 개설이다. 아,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된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자, 지역권도 하나의 재산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소유권처럼 당연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요역지에 대해서 이제 지역권을 설정했다는 요역지를 위한 거거든요. 그럼 요역지의 사용 가치가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요역지 자체는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지역권도 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된다. 상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 가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형식으로든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지역권 당연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소유권 상속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잘 기억해 주십시오.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물권같이 여러분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배우는 것들은 대부분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가족법상 영역인데 그 가족법상 영역은 여러분의 시험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 나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다음,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자, 지역권을 가졌을 때 통행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했고 약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지만 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 핵심은 계속되고 표현된 거에 한하여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도 가능하고요. 근데 우리 취득시효 파트에서 객체할 때 계속되고 표현된 거 안에서. 따라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서는 중요한 것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는 거. 그럼 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통행시설. 단순히 길이 사람이 오고 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오고 가는 길 위에 도로 등 같은 통행시설을 만들어서 외강사 이 통행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 쓰는 겁니다.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주체는 일단 취득시효 주체는 당연히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겠죠. 왜냐하면 사용가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통행지역권은. 그리고 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역지의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는 거고 그 얘기는 불법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불법 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를 가능한지 그걸 묻는 건데 불법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통행지역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됐죠.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하기 때문에. 다음,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인한 편익을 얻은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 당연하죠.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그 요역지의 개념, 요역지는 결국은 토지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다. 통행지역권은 결국은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요역지가 당연히 전제돼야겠죠. 그 통행지역권을 말미암아 이익은 사용 가치가 증가되는 요역지가 존재함을 주장 증명합니다. 자, 요 내용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요건, 계속되어 표현된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속되어 표현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셔야 합니다.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설치해서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을,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45조 규정된 점유 취득 시효 때는 20년, 등기부 때는 10년 계속된 경우에 하나여 그 시효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 설치 그리고 객관적인 상태, 계속 사용한다는 그 상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갈밭이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 길만 안 되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누가? 요역지의 소유자가. 자, 비교해서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사람이 없이, 포인트, 개사람이 없이 단순히 오랜 시일 통행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요건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것은 도로를 설치해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사용된다는 것이, 이 승역지는 이 요역지를 위한 도로로 사용됐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계속 표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치해서. 그렇지 않는 경우, 통로 개선 없이 단순히 오랜 시일 형성된 그 통행으로 형성된 그 길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것만으로는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요거 잘 구분해 주십시오.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계속되어 표현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실무가가 시험을 출제하게 되면 이 부분에 주목을 할 겁니다. 자, 효과. 승역지의 지역권을, 아까 제가 했죠. 지역권을 어디다 놨죠? 승역지의 지역권을 등기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해야 비로소 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점유 취득시 완성할 때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통행지역권도 승역지의 지역권을 등기해야만이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245조 1항 점유 취득시 완성의 효과,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권 등을 어디에 한다? 승역지에 한다는 겁니다. 종전에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의토지 통행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한다. 자, 제가 통행지역권, 주의토지 통행권을 같이 한 세트라고 했죠. 근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의토지 통행권과 통행지역권은 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논구가 이거였죠. 주의토지 통행권의 경우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보상 의무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까? 종전에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취득시 완성 전 그 사용 자체가 무상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보상 의무가 있다. 뭘 기억한다? 주의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주의토지 통행권 복습입니다. 예외적으로 보상 의무가 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분할의 경우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지역권의 부종성. 자, 지역권의 부종성, 그 다음에 공유관계 불가분성이 있는데 이 개념 자체는 이제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부종성 개념에서는 어디서 잘 나오냐면 담보물권이에요. 이 부종성의 특징은 담보물권이에요. 근데 용익물권에서, 지금 우리가 용익물권 파트에서 부종성은 지역권이에요. 부종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용익물권의
공통된 특징이 아니에요. 부종성은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담보물권 뭐였죠? 유치권과 저당권. 그런데 지금은 용의물권의 하나인 지역권을 배우고 있고 용의물권 즉 지역권에 대해서만 부종성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 길잡이를 볼게요. 자, 지역권은 소유권의 내용이 아니라 독립한 물권입니다. 근데 주의토지 통행권 독립한 물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근데 지금 세트지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권은 소유권의 내용이 아니라 독립한 물권이에요. 하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닙니다. 자,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지만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지역권의 존재의 이유가 뭐죠? 요역지의 편익 도모, 요역지의 사용가치 증가가 유일한 존재 이유예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지역권은 어디에 대해 설정이 되죠? 승역지에 설정이 되잖아요. 일단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역권은 승역지 위에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요역지에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역지와 요역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권은 항상 승역지와 요역지가 존재한다. 그러면 승역지와 요역지는 처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취급할지가 이제 사실은 실익이거든요. 그게 부정성 관점에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므로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즉 지역권은 승역지 위에 설정된 지역권의 존재 이유는 뭐다? 요역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요역지에 따라서 항상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죠? 소유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이었죠. 소유권과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도 운명이다.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한 채 소유권만 넘길 수 없다. 그런 표현처럼 한 세트다. 이 표현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292조 취지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운명이기 때문에 292조에 이러한 내용을 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즉 이 얘기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의 권리 목적이 된다. 요역지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설정되면 그 권리에 따라간답니다. 지역권도.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이 한다. 운명인데 당사자가 달리 정하면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운명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달리 정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운명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지역권이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정이 한다. 이 표현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표현입니다. 특히 이전한데. 그럼 어떤 형태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보겠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을 이전한다는 것은 먼저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역권이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을 이전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 지역권은 당연히 이에 수반하는 것이다. 자,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해 권리 목적이 된다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다른 권리의 목적, 어떤 건 저당권의 목적, 아니면 다른 지상권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그 지상권의 전세권을 위해서도 당연히 지역권이 수반된다. 용의물권이라면 그 사용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지역권이 같이 따라가는 거고, 저당권이라면 낙찰자가 그 지역권에 취득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앞이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함께 지역권도 따라간답니다. 원칙적인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원칙적인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에 따로 지상권은 따로 양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유권과 지상권 따로 분리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상권자는 지상권자는 소유권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 당연히 독립한 물권이라면 따로 양도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역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같이 따라간다.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하면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제 지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된다는 거죠. 그럼 특별한 사정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약정이겠죠. 단사조항. 그래서 요 표현,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옵니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되는 게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게 핵심이다. 부종성에. 부종성은 그래서 요 개정은 길잡이는 시험 자체는 안 나와요. 하지만 어떠한 문제의식에서 이런 조항이 나왔는지를 설명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이런 표현들이 없었거든요. 지상권의 부종성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전세권 부종성도 없어요. 이 부종성 개념은 담보물권이에요.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 부종성 개념이 담보물권 나오는 개념과 또 달라요. 오히려 이 표현은 수반성이거든요. 담보물권 나와서는. 지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역권에서만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이 부종성 대표적인 것은 담보물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담보물권 하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해성을 다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면,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역권의 부종성에 대해서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또 하나가 또 보면 지역권은 또 292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를 목적하지 못한다. 이것도 정말 잘 나와요. 지상권의 양도나 지상권은 양도가 가능하죠. 독립한 물권이니까. 근데 지역권도 원칙적으로 독립한 물권이지만 그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를 목적하지 못하는 규정을 둔 겁니다.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분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보지 못한다. 즉 다른 권리의 목적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와 비교하냐? 지상권이요.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해서 효력이 없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용인 물권 중에서 저당권 설정하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용인 물권 중에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것은 뭐마다? 지상권과 전세권이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게 출제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지역권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출제 지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근데 요역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저당권 효력은 지역권에 미치겠죠. 그 표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요역지에 분리해서 지역권에 대해서만 저당권의 목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역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친다는 맞는 질문이겠죠. 근데 그게 지금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표현, 지역권은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지역권의 부종성에서는 하나, 둘, 셋.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라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의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조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이 표현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왜 이게 출제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공유 토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 완성 기억나십니까? 그럼 공유자의 취득시효 중단 효과는 재판상 청구를 한 그 사람에 대해서만 중단 효과 발생할 뿐이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주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완성에 점유 취득시효에 개최된다는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은 공유잖아요. 1인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에서도 효력이 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역지라는 것은 사용 가치예요. 그럼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 가치를 누리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전에 나온 것은 소유권,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고 지금은 사용가치에 대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용가치는 지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효력을 갖잖아요. 사용가치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달리 취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사용가치, 요육지의 사용가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소유권은 양쪽을 분할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잘 기억하시라는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자, 공유관계와 불가분성. 이 파트도 잘 나옵니다. 자, 길잡이. 시험과 상관없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는 지침입니다. 보겠습니다. 요역지가. 자, 이 부분 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